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AB 해시에 관련돼서 우리가 값을 다 출력을 해보고, 최종 결과로 이런 식의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이미지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케이스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차분하게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으면서 직접 해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그런 경험들이 이제 코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위한 이제 이미지, 샘플 이미지를 여기서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컴퓨테이셔널 비전 at 칼텍이라는 데서 다운로드를 좀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는 지금 요 사이트에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직접 쳐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가르쳐준 요 사이트 칼텍에 들어가서 영상을 이렇게 그죠? 미리 이제 준비된 영상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뭐 비행기 사진도 있고 얼굴 사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저희는 이제 받아야 될 게 이제 칼텍 101이라는 그죠? 칼텍 101이라는 여기 보이죠? 물론 칼텍 256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칼텍 101이라는 이미지를 다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보면 약 131메가 정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101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고, 131메가다 보니까 좀 큽니다. 그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 다운로드 받은 것을 칼텍 이미지. 자, 저는 이제 프로젝트 폴더 내에 101 이미지를 이렇게 압축을 풀었습니다. 주로 타르로 돼 있긴 하지만 RGB로 풀면 충분히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아코디언 사진이라든지 체어, 의자 사진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부다 사진이라든지 이런 종류별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적절한 프로젝트 폴더에 저는 칼텍 이미지 101 카테고리즈에 이렇게 집어넣었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도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런 데이터들을 잘 가지고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칼텍 101을 다운받겠다. 이제 요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 이미지 소스를
이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일단 그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좀 미리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그죠? 필로우 이미지 쓰고, 그 다음에 numPy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들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OS랑 이제 그 regular expression 조금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잠깐 또 설명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걸 받고 책에서는 체어라는 폴더에 의자 이미지 62개가 있는데 카메라에는 50개의 이미지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에버리지 해시를 사용해서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는 도구를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아마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여러분이 이제 요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의자 이미지를 지정해서 여기서는 최어의 이미지 0016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최어의 0016 요 사진이네요. 요 사진. 자, 실행을 해보면은 요 사진을 요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미지의 특정점을 추출하는 방식은 우리가 앞쪽에서 그죠, 에버리지 해시라는 것을 이제 앞차시에서 받고 이제 그 코드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의미나 의도는 다 알겠는데 실제로 코딩해 보면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요 책에서도 소스 코드를 이제 입력해서 실행해 보면은 오류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고 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죠?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찾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코드 덕분에 디버깅 같은 것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코드를 조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일 경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죠? 책에서처럼 서치 디렉토리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죠?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요 칼텍이니까요. 그죠? 여기니까 자, 요 폴더죠. 글자 비틀릴까봐. 그리고 101 카테고리 칼텍에 저는 101 아까 복사해온 게 101이거든요. 그래서 101을 가지고 왔어. 101 카테고리즈라고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캐시를 만듭니다. 그죠? 캐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요 칼텍 이미지 내에 캐시 AV 해시 해서 나중에 캐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실습을 다 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캐시 AV 해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엑셀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니까 요 이름 말고 예를 들면 저는 없는 디렉토리 1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디렉토리가 이제 없다면이란 뜻이죠. cas exist 캐시 dir 그래서 없다면 그죠? os.make 디렉토리를 캐시 디렉토리를 만들어줘라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없지 않습니까? 1번이라고 붙은 게.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캐시 디렉토리 1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직접 하면서 실행을 해 나가 보시면서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한 에버리지 해시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고 보면 자 에버리지 해시를 똑같이 에버리지 해시를 부르는 코드도 그대로 복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에버리지 해시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물론 밑에 코드를 위해서 이런 코드를 집어넣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봅시다. 자, f name f name에 자 length에 search di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fname이 name2가 뭐가 찍힐까요? 추측을 해봐요. 물론 우리가 뭐 프린트 fname을 2를 찍어보면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추측을 해보면 search dir이 얘고 그 search dir의 그 길이 그 뒤부터 fname2에 넣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name2를 불러주는 곳에 코드에 보시면 책에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죠. src 파일에 자, search dir 그 다음에 아까 체어에 이미지 0016.jpg를 이제 이렇게 이제 소스 파일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스 파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소스 파일이 요리로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게 search dir이 이제 요만큼의 길이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 최종의 내용에는 아마 그죠? 요게 찍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서치 자, 여기에 자, 지금 실행을 해보면은 슬래시만 나왔는데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바로 여기에서 지금 요게 빠졌죠. 그죠? search dir부터 나머지를 다 출력해라는 뜻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요거죠. 그래서 지금 요 문장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입력되는 그 중에 search dir을 빼고 기준이 되는
그 fname2가 바로 이 기준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어떤 값들에 대해서 그 찾는 디렉토리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곳에 대해서 지금 이름을 fname2에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출력을 해가면서 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나중에 이것의 실행 결과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파일 이름에다가 이렇게 언더바를 넣어가지고 뭔가 자동으로, 그죠? 디렉토리 폴더를 찾아서 자동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기 위한 캐시 파일이라고 불리는 변수에다가 이제 그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캐시 dir이 우리 위쪽에 있었죠. 캐시 dir이 이렇게 av 해시 1이라고 돼 있고요. 캐시 dir에다가 뒤에 지금 슬래시를 이제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fname2 있었잖아요. 따로 이름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fname2에다가 이걸 이제 replace를 하는 거죠. replace 이제 뭘 하냐면 슬래시를 뭐 언더바로 다 바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sv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캐시 파일로 이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캐시 파일을 한번 캐시 파일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그죠? 캐시 요 이미지의 요 원에다가 캐시 파일 이름은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요 이름이 그죠? 최어의 요 이름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최어의 이미지 0016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요거 언더바, 요게 언더바, 요렇게 바뀌는 거죠. 요렇게 해서 캐시 파일 이름을 이미지당 캐시 파일 이름으로 바꾸어 가지고 저장하는 요런 기능을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시 파일이 있으면 뭐 굳이 반복해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if 문을 걸어서 자, if not os.pass 그 다음에 exist 그 다음에 캐시 파일 이렇게 해서 이제 캐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지 열어가지고 이미지 자 이미지 닷 캐시 파일을 만들겠다는 소리죠. 그죠? 그 원래 원본의 그림이겠죠. fname 그죠? 원본의 그림을 열어가지고 우리 앞쪽에서 한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컨버트인가요? 컨버트 회색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리사이즈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안티 엘리어스를 이렇게 해주죠. 그죠? 요거는 우리 앞쪽에서 전차시에서 했으니까요. 그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mp array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이제 get data를 하죠. 그리고 이 get data 한 걸 다시 우리가 이제 reshape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reshape를 해서 사이즈에 사이즈 마크 reshape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픽셀에 대해서 이제 그 평균값을 구하고요. 그 평균값에 대해서 이제
에브리지가 보다 크면 1, 작으면 0으로 이제 정교화를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이브 텍스트를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만든 캐시 파일에다가 이제 방금 그 불러드린 그 값을, 그죠? 그래서 일단 자, 여기에서 보면 요거 하기 전에 프린트를 해볼까요? 뭐 px 찍어봐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 이게 px 값입니다. 그죠? 이게 px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px 값을 이제 그 엑셀 파일로 만들게, 콤마 베이스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캐시 파일에다가 이 px 값을, 그죠? 찍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딜리미트는 이제 콤마로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만들어진 파일을 이렇게 보면요, 편집을 해서 볼까요? 엑셀에서 파일을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그죠? 읽어드린 걸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봐야 될 게,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그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죠?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미 파일이 없다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고, 있다면, 그죠?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거는 px 값을 원하는 거니까요. 그죠? 만들어진 그 텍스트를 좀 캐시 파일이겠죠? 이제 딜리미트 해가지고 로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print px가 이제 있다면 있든 없든 어디에요? 여기서 이 px가 출력을 하면 무조건 출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소리겠죠.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아까 그 지금 이 파일을 제거를 하면, 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만들어지고 다시 이렇게 또 불러, 그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버리지 해쉬를 이렇게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밍이라는 그 해밍거리라는 책에서 해밍거리를 구하게 되는데요. 해밍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지금 책에 보면 해밍거리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책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결국 numpy 배열의 A와 B의 해밍거리를 구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교 대상 두 개의 numpy 배열로 리쉐이프해서 1차원 배열로 변환한 뒤에 값이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썸 메소드로 합을 구하고, 이렇게 구한 값이 해밍거리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책의 코드를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코멘트를 씌워버리고요. 자, 요렇게 이제 구하는 건 이제 만드는 거 보셨고, 자, 해밍이라고 불리는 해밍 디스턴스를 구하는 이 두 개의 점 사이,
그죠? 두 개의 배열 사이겠죠. 그래서 AA의 리쉐이프 1차원 배열로 리쉐이프 1차원 배열로 이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B의 리쉐이프 해서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B 다른 놈들, 그죠? 다른 것의 합이 얼마나 겁니다. 이 이제 1차원으로 변경을 했을 때, 그죠? 다른 것의 합에 대한 정보,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게 몇 개나 존재하느냐를 출력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해밍 디스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 곱집합 뭐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정의되는 뭐 거리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하면 대략 보시면 대략 이제 같은 길이의 두 문자열에서, 같은 길이의 두 문자열에서 같은 위치에서 서로 다른 기호들이 몇 개인지 카운팅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몇 개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111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합시다. 1001001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다른 게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의 해밍 거리는 하면 답이 2가 됩니다. 그죠? 그죠? 별 문제 없죠? 그럼 만약에 톤드와 자 로즈의 이 해밍 거리는 이건 어떻게 되죠? 3이 되죠. 왜 3입니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이 되죠. 그죠? 이걸 리턴하는 함수, 이게 디스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리턴하는 디스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프린트, 뭐 디스트를 출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디스트 값을 받아서 해도 되고, 그냥 프린트 디스트를 해볼까요? 그죠? 요게 이제 해밍 디스트라는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1차원으로 바꾸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랑 그 다음에 우리가 폴드에 있는 나머지 다른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걸 구해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아까 이걸 1차원 배열로 다 구하거나, 그죠? 아니면 아까 16진수로 다 바꾸가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할 때 이제 그걸 사용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거리 차이를 구하는, 그죠? 할 때 요 해밍 디스턴스를 사용한다. 요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폴더가 지금 폴더가 보시면, 자, 폴더가 보시면 여기 이미지에 101에 보면 폴더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각각 들어가면 또 사진들도 있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요 카탈 이미지 내에 있는 101 카탈로그 안에 있는 이 모든 디렉토리에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그 이미지를 다 찾아내고 하나하나씩 다 해주는 함수가 그죠?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함수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enum all files라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자, for문을 하나 구할게요. 책에서 보시면 자, 각 디렉토리를 찾아가면서 하위의 폴더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그 모든 파일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즉 파일 이름을 넘겨주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해밍글이 구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자, 파일즈 그 다음에 이 os.work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패스가 들어오고요. 자, 요렇게 그죠. 자, 교재에서는 이제 요렇게 사용하는데 일단 뭐 조금 더 적고 할까요? oswork라는 거는 자, 뭐 잠깐 이렇게 할까요? 자, oswork는 이제 하위의 폴더들을 이제 그 특정 패스의 하위 폴더들을 포문으로 탐색하게 해줍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이고요. 세 개의 값이 이제 튜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루트, dir, files, 루트 같은 경우에 이제 dir과 디렉토리죠. dir과 files가 있는 패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r는 이제 루트 폴더 아래에 있는 폴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files는 루트 폴더 아래에 있는 파일이겠죠. 파일들이겠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찍어볼까요? 프린트 예를 들면 files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enum files에 보면 이제 그 서치 디렉토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제 이렇게 일단 요건 씌워놓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enum이었나요? enum all files 서치 디렉토리 요게 들어가겠죠. 그죠. 요게 들어갔을 때 이제 과연 뭐가 출력이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실행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죠. 지금 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지금 출력이 이런 식으로 각 폴더별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되게 많죠. 그래서 한 번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뭐 이리 많습니까? 자, 그죠? 첫 번째는 요거였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즈, 아까 이 파일즈를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특정 폴더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보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정보들, 폴더에 대한, 그죠? 보이니까,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그죠?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죠? 정보를 이제 얻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name에다가 돌아가면서 하나씩만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f만 해볼게요. 뭐가 출력되나 봅시다.
그러면은 각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출력을 하겠죠. 그죠? 열심히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각 폴더에 있는 파일, 모든 파일 이름을 이렇게 다 출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린트 F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패스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fname 이제 네임을 좀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에 join에 이제 루트하고 f하고 합합니다. 이 루트가 뭔지는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fname을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 fname을 해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글자가 틀렸네요. join인데 join.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카테고리에 있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1 오브젝트에 yin 양, 뭐 렌치, with, whee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디렉토리 이름을 여러분이 찾지 않더라도 이제 뭔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name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찾아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역슬 요거는 나중에 잘못됐을 때, 요게 지금 완성된 프로그램이 나중에 보시면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요거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아리 객체를 씁니다. 그죠? 서치에 아래 역슬래시 점, 그 다음에 jpg, 그 다음에 jpeg, 그 다음에 png, 그죠? 로 끝나는, 그죠? 끝나는 이제 fname을 찾는다. 이 안에 이제 이것 이외에 그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fname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걸러 준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책에서 보시면 yield라는 게 나옵니다. yield, 자, fname이라는 게 나옵니다. yield fname이 나와요. 자, yield fname이 과연 뭘까? 그죠? 어쨌든 이 fname을 결국은 리턴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yield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루프를 돌면서 요 fname을 리턴해 준다. 리턴해 주고 다시 돌아와서 또 fname을 찾아가지고 또 리턴해 주고 또 fname을 리턴해 주고, 그죠? 해당 함수로 가서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온 뒤에 fname을 리턴해 주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yield를 안 쓰면 이 서치 문장 여기에 있는 걸 다 하고 난 뒤에 리턴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yield 문장을 만났을 때 리턴 해주는 쪽으로 가서 리턴을 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 조건에 맞다면 또 yield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개념이 처음에는 참 쉽진 않지만 나중에 제가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아마 프린트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은 yield 오브젝트, 그죠? 얘는 오브젝트, 제너레이트 오브젝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요 일드에 들어오는 제너레이터 오브젝트 얘기를 제가 합니다. 뭐 이터레이트가 어쩌니 이런 말들을 좀 할 거예요. 자, 일단 자, 요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사용하는 이제 함수를 또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define find image. 자, 그 특정 패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모든 함수를 아까 다 리스트 출력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find image를 통해서 자, 봅시다. 자, rate. 그죠? 유사도. rate는 유사도가 그 얼마인 그 이름을 찾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average 아까 해시 있었죠, 그죠? 해시 값에 여러분이 이렇게 넣으면, 그죠? 그러면 아까 해시 값 리턴 됐잖아요, 그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해시 값 리턴하는 게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었고, 아까 다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름에다가 이제 또 for loop를 돌립니다. for loop를 돌리고 여기서 이제 enum을 씁니다. 자, 서치 디렉토리를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enum에서 그냥 return에 해버리면 또 리스트 값이 들어올 텐데 그게 아니라 일들을 썼습니다. 자, 일들을 쓰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dst는 자, average 이제 해시값. 자, average 해시값인데 요거는 fname이 되겠죠. 그죠? 자, fname의 해시값. 방금 이제 그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이제 enum을 실행하면은 enum으로 모듈로 들어가서 요리로 와서 이제 해당 파일을 하나 받아요. 받고 fname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처리를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이리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받아와서 여기서 또 넘겨주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죠? 해밍 디스턴스를 소스와 dst를 통해 구합니다. 이제 약간 정교화를 위해서 266만큼 디퍼렌셜을 해주고요. 그죠? 편차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그 diff r이랑 이게 rate가 소수점이잖아요. 그죠? 요거보다 작다면, 그죠? 작다면 유사도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yield를 써줍니다. 자, diff r과 fname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diff r과 fname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리턴해 주는데 호출한 것으로 리턴해 주고 다시 또 이리로 올라와서 또 돈다는 소리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코드는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심은 자, 리스트 find image를 에 대해서 이제 src 파일 그 다음에 0.25로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이런 에러가 나와요. 지금 책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죠? 설명을 해가면서. 자, 그런데 이게 나왔는데 no search file or directory 나왔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거 안에 결과를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버깅을 해서 찾아서 또 들어가 봤죠. 자, find image고 어디냐면 mp 이거 됐고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게 캐시 언더바 돼 있는 거 보니까 캐시 파일이잖아요, 그죠? CSV 캐시 파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잘 안 됐단 소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enum도 마찬가지고 아까 저장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mp 여기죠. save text. 자, 그래서 제가 enum 쪽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좀 걸어보려고 해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찾아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디렉토리로 인식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버깅 시작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파이썬 누르면 자, 디버깅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자, 요리로 왔죠. 그죠? 요리로 왔습니다. 왔고 이제 하나씩 단위 실행 F10이네요. 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은 지금 루트는 101이라고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고 dir은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파일즈도 현재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실행을 하면은 다시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 패스에 대해서 이제 어코디언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어코디언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걸 읽어왔는데 여기에 파일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죠. 진짜 없네요. 그죠? 그래서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넘어가고 그냥 여기로 올라온 거죠. 그죠? 한 번은 그냥 도네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파일즈의 F가 그죠? 아니면 파일즈에 보니까 이만큼의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돌고 자 F 하나를 읽어왔겠죠. 이미지 0001을 읽어왔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이미지 0001에서 지금 이제 멈추고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오려놨으니까요. 근데 요걸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니까 F네임이 이 단계에서 지금 잘못되어 버렸죠. 그죠? 이 단계에서 분명히 루트랑 요거 좀 내릴까요? 루트에 보니까 루트가 이미 역슬래시가 들어가 버렸고 그죠? 여기서 지금 미리 잘못되어 버렸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여기 있는 루트가 지금 여기서 잘못 읽어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OS 워크에서 지금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고칠까 지금 고민을 좀 사실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걸 어떻게 고칠까라고 이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몇 시간을 했죠. 영상에서는 뭐 바로 뭐 했지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역슬래시를 그냥 슬래시로 바꿔버릴까? 리플레이스를 해버릴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역슬래시를 슬래시로 바꾸면 안 되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코드상에서 자 다시 이따 또 실행할 거니까 자 코드상에서 먼저 지금 패스가 저는 자 패스 뒤에 이렇게 먼저 한번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붙여주고 또 실행을 해보니까 또 똑같이 해놔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패스에 뭐 변화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고치는 단계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패스에 이제 슬래시가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실행을 계속 해보니까 자 OS 워크를 지나고 나니까 역시 루트가 이번에는 슬래시 아코디언으로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들어오고 아까는 역슬래시 아코디언이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걸 하니까 그냥 아코디언 밑에 F를 붙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F네임을 보니까 역시나 가만히 보니까 이 조인 자체 옵션은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붙는 거구나. 그죠? 역슬래시 기법으로. 이게 이제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슬래시, 리눅스에서는 슬래시로 붙겠지만 여기서는 역슬래시를 붙구나. 그러면 이걸 갖다가 슬래시로 붙이는 옵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좀 귀찮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fname에다가 fname.replace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러면 역슬래시를 그죠? 역슬래시를 슬래시로 다 바꿔버리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스탑을 시키고 다시 이제 디버깅 실행을 해보면은 자 여기까지 왔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의 fname은 아까처럼 역슬래시가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 fname 오면서 제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문법이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의 포맷을 일반화 시켜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죠?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이번에는 리쉐이프에 뭐 어떤 타입의 해밍에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찾은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에버리지 해시 값이 여기에 보면 에버리지 해시 값이 리턴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리턴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그 non 타입이라고 나와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고 또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걸 부르는 에버리지 해시 값을 또 쫓아가 봤죠. 근데 리턴 값이 없었어요. 실수했죠, 그죠? 리턴 px 값을 리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그죠? 요 상태에서 지금 어디서 프린트가 되고 여기 디스턴스 프린트 되네요. 이거 붙이고 프린트가 되는 것을 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붙이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문제 없이 그죠?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좀 기다려 보면은 잘 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실행되는 걸 보고 그죠? 실행되는 걸 보고 지금 여기는 이제 내부적으로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AB 이게 이만큼이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수만큼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는 거죠. 지금 이제 끝나버렸네요. 그죠? 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요 시간이 각 이미지에 대한 분석 작업이 그죠?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파일 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조금 더 빨리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이제 이대로 끝내느냐 또 그건 아니겠죠. 책에서 이제 그 이미지와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출력해주는 부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요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